반갑습니다. 노병주입니다. 창의적 사고 스킬 8번째 자원 활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러한 구성 부품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야지만 고객의 니즈가 완전히 충족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달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을 한 것이 어떠한 구성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되는 기능사항들이 추가가 되다 보면 제품의 구조가 점점점 복잡해지거나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 또는 제품의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서 제품 사용자의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고려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 창의적 사고 스킬 3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기능 달성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이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지 이 구성되는 부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위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기능들을 내가 설계하는 제품 내에서 모든 기능들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자원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프라 내에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컨트롤을 제공할 수 있는 상위 시스템도 자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부품들이 있을 텐데 이 구성 부품들은 하위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능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을 추가해서 기능을 달성을 했지만 이 구성 부품을 추가하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기능이 달성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준다면 구성 부품을 추가하지 않고도 그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모든 인프라나 자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무엇을 추가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사고를 위한 자원 활용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관련 시스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체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는 사고의 원리가 바로 자원 활용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 활용의 원리는 개선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개선 대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을 해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찾아서 개선의 아이디어로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자원 활용의 원리를 진행하는 4가지 스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트 사진입니다. 공항에서 사용되는 카트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쪽까지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이 넓은 공간에 카트가 방치되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걸림턱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낮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인을 확인을 해봤더니 카트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막에 막혀서 카트도 빠져나가지 못해야 되는 기능은 달성을 하는 반면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을 하는 유모차나 휠체어들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턱을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모차나 휠체어는 통과를 하고 카트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저도 공항을 이용을 하다가 이 걸림턱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출장을 가는 동안에 또 오는 동안에 비행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 벤치마킹의 원리, 이미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벤치마킹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카트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쪽에서도 분명히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카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출장을 복귀하면서 집 앞에 있는 마트로 먼저 향했습니다. 마트에 가봤더니 역시 비슷하게 보기 좋게 대리석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카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적인 측면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트도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일부 공간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과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안내문도 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카트도 빠져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세히 가서 봤더니 폐 무빙어커 3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층간으로 이동을 할 때는 카트가 움직이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무빙어커에 올라가는 순간 이 바퀴 구조에서 덜컥하고 걸리면서 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례는 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빙어커, 즉 상위 시스템을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폐 무빙어커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간에서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접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의적 사고를 위한 자원 활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 요소들이 있습니다. 색깔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사용자의 힘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어디서든지 지구상 어디서든지 작용이 되는 중력도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달성을 하거나 개선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제품 내에서 모든 것이 구현이 되는 것도 좋지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체크해보는 습관도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모순 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